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8번째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날 09시 0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안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0일 14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중 14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15시경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NTSB 미교통안전위원회의 2명, 보잉 제작사 2명은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숙소 및 장례 지원, 외국인 유가족 입국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2025년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OBS 최현성인데요. 그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우선에 그 재질이라든가 이게 설치 규정 같은 것들 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확인이 되면서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3시에 그 블랙박스 김포에 도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석 가능 여부 언제쯤이면 좀 확인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블랙박스는 지금 15시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를 좀 보고 조사관들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언제까지 그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지금 답을 드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말씀하신 방위각 로컬라이저, 방위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그 내용들을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외국 사례를 제가 좀 일부 조사를 했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조물을 활용해서 방위각 정보 제공을 하는 그 안테나를 높이를 높인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H빔을 써서 높이를 올린 바가 있고 여수공항의 경우에는 성토와 콘크리트, 또 포항 경주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이 안테나 높이를 지금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또 남아공의 킹팔로 공항에 또 콘크리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아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네, 그 자료 요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발생 개요도에 보면 이제 그 시간대별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사고 발생 이후에 국토부에서 계속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조사관에 파견을 하고 블랙박스도 회수하고 하셨는데 그 시간대별로 어떠한 조치를 좀 하셨는지 그거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구도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조선일보 공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먼저 아까 전에 직전 브리핑에서 이제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셧다운이 전원 셧다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엔진 셧다운을 말씀하시는 건지, 셧다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관제사 면담도 있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도대체 그 메이데이 전후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조사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3분 후에야 소방 출동 요청이 관제탑에서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좀 조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셧다운의 아까 뭐 근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추정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좀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박스 수거가 돼서 오후에 이제 3시경에 서울로 이동이 됐고 또 미국의 미 교통안전위원회 또 제작사의 총 4분이 오늘 저녁에 도착하면은 합동 아마 조사를 좀 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판독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 뭐 데이터를 추출할 방법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또 구체적인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그리고 아까 메이데이 선언 이제 뭐 그 전후 과정 관련돼서 아까 이제 관제사 이제 면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국토부 저희 항공실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지 무안공항에 가서 이제 면담을 지금 한 겁니다. 아마 조사의 이제 어떤 과정에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그 자료가 좀 중요한 어떤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그 면담했던 뭐 결과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될지 그 여부부터 한번 사조위한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자님. 네. JTBC 김민입니다. 부상자 두 분의 그 현재 상태하고요. 혹시나 사고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상자 두 분의 상태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사고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부상자 상태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이제 뭐 중환자실에 계시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뭐 그 당시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예. 아마 생존자 객실 승무원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남자분께서는 서울 이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상태이고 여성분께서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뭐 아마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의식은 있으신 상태인가요? 그거는 일단 의식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식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연하. 저 한겨레 최 기자인데요. 첫 번째 고어 라운드 할 때 고어 라운드 선언하고 내려갈 때의 고도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오전에도 브리핑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고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수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박스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비행기록 장치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럼 고어 라운드 시점에서 랜딩 기어를 펼쳤었는지 안 펼쳤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인가요? 펼칠 정도로 내려갔었는지 또는 안 펼쳐졌는지 저도가 확인되거나 그런 것들. 예, 모든 것들은 그 장치, 그 블랙박스 안에 당시 상황들이 아마 담겨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터치다운 시점에서 조종사가 랜딩 기어가 안 펼쳐져 있다는 걸 혹시 몰랐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다 조사하면서 다 좀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기차 안에 유럽가스 연기가 유입돼서 뭐 조종사가 뭐 밖에 못 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역시 아직은 그 부탁을 들어가볼 전까지 모르는 건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기 블랙박스 그 안에 아마 그 내용을 좀 봐야
정확한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죠. 기준 지시는 비주얼스 최신화 기자입니다. 항공사 가동률 규정이나 규제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규제가 없다면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과하게 가동하면 분명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텐데 가동률 말고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 산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정비 주기에 따라서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고, 이런 어떤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르는 가운데 이제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전감독관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정비 시간 같은 걸 정해서. 말씀? 예, 최소 정비 시간을 이렇게 기종별로 대략 정해서 그 비행 전후 정비가 있고 또 퀵턴 할 때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정비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게 돼 있고 그 이상에 따라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정부에서 항상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고 낮고 하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이제 지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가동률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은 이번에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자님. 김경 기자님. 예, MBN 김경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쭤봤는데, 랜딩을 한 시점이 활주로 시작부터 1.2km가 맞는지 일단 그거 다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오전에 그래서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활주로에 찍혀 있는 일반적인 여객 항공기가 내리는 포인트가 활주로 시작에서 몇 미터 앞인지, 그러니까 몇 미터 뒤인지 그거 일단 좀 정확하게 파악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에 수치로 파손된 거 이제 가지고 시험문서 갔는데, 블랙박스 저희 결과를 봤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더 빠르게 나올 방법은 없는지, 이게 어찌됐건 빨리 어떻게든 사고 원인을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길 방법은 없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예, 랜딩 지점은 여러 가지 추정 치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랜딩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려면은 블랙박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를 좀 보고 또 통신 기록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디에서 터치다운이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추정치들 나오는 것은 사실은 좀 조사를 해야 정확한 자료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부딪히면서 이게 동체 착륙이니까 네네. 부딪히면서 분명히 이게 흔적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활주로에.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 그거까지 깔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기다리고 그 정도는 적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에는 기체에 대한 잔해도 상당히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슬라이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지점을 정확한 터치다운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항공안전감독관들이라든지 또 조사관들 이런 어떤 의견도 또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범위 예, 그것도 일단 추정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터치다운 지점이 보통 활주로 끝에서 약 한 400m 정도, 약 400m 안팎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앞에 아마 터치다운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상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무한 공항에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항공기들이 랜딩을 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점. 네네. 그건 몇 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활주로부터? 지금 이제 활주로부터 이제 통상 400m 정도로, 예, 400m입니다. 근데 이제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하면서 일부 이제 종전의 그런 에이밍 포인트가 좀 앞으로 이설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치를 좀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저 서울필요신문 주재환 기자입니다. 오전에 설명 주실 때 3분의 1 지점에서 착륙항로가 수정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활주로비는 2,800m고, 단순히 계산하면 3분의 1 지점을 하면 대략 한 900m 지점이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전에 말씀 주실 때 1200m 지점이라고 하셔서 좀 정확하게 활주로 시작점부터 몇 미터 정도의 랜딩 항로로 수정이 되고, 그래서 남은 활주로는 몇 미터고, 그래서 200m를 더하면 총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추정치로 좀 말씀을 주시면 기사에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여러 추정치들이 그러니까 거론되다 보니까 더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조사를 아까 김경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를 신속히 좀 하고 또 현장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또 조사관들이 가서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절차를 좀 밟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질문을 드린 게 정확한 지점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데 오전에 3분의 1 지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약간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1200m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서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혼란스러우니까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 정도를 추정치를 말씀 달라는 거죠. 그게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요? 에이밍 포인트보다 좀 앞쪽으로 앞에 아마 착륙한 거는 대략 대략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1200m라는 주장 또 3분의 1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혼선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점이지 않고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활주로 이설 사업을 하면서 포인트가 좀 옮겨졌다고 하는데 활주로 이설 사업이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 옮길 수가 있습니까?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하면서 그 기존 활주로를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활주로의 끝부분에 저희가 이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좀 빈 공간을 만들어 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에이밍 지점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에이밍 그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활주로 연장 사업이 끝난 겁니까? 연장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활주로 연장 사업이든 뭐든 이 공항에 변동이 생기면은 AIP나 노탐을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게 나가고 운항하는데 항공기들이 국내 항공기들이 지장이 없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블랙박스 질문 잠깐 안 해주셨는데 얼마면 저희가 결과를 좀 알 수 있을지 오늘 이제 저녁부터 이제 합동 조사가 시작되니까 어느 정도 좀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손 상태라든지 또 데이터 추출 가능성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이 일단 판단을 먼저 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될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도착 말씀이 한국 시간 도착인가요? 아니면 김포 어디 센터 도착? 인천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예. 다음 기자님. 문화일보 구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활주로 연장공사하면서 에이밍 포인트가 좀 이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클리어런스가 좀 고시 나와 있는 개방구역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은
개방구역 규정상 75m 이상 땡기게 돼 있는데 활주로 최소 75m 이상 넘었다는 얘기 되는 겁니까? 지금 개방구역과는 다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방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그 개방구역은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개방구역 외에 뒤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비워두는 안전을 위해서 비워두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회의가 있으신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저기 로컬라이저 문제가 아까도 뭐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오전에 이제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브리핑이 끝난 것 같은데 이따가라도 뭐 자료식으로도 좀 배포가 되죠? 네, 저희가 지금 뭐 자료 찾고 있고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바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하고 보잉사하고 같이 조사에 참가를 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엔진 제조업체는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지금 아직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특히 SBS 서울 느낌. 저도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는데 우선 로컬라이즈 문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재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고 상황을 보면 재질의 문제라기보다 문제도 있겠지만 이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둔덕의 폭과 높이가 사고를 발생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규정을 잘 보시다고 하셨으니까 재질로만 보지 마시고 이 높이와 폭 등의 이 사이즈가 과연 허용이 되는 사이즈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교신을 면담을 하셨다니까 물론 다 공개를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알기로 57분의 경고가 나서 59분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메이데이가 왔는데 57분의 버드 스트라이크 그런 경고가 나기 전에 이 항공기 측으로부터 버드 스트라이크가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복항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와의 교신 과정에서 어떤 불능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 말씀해 주시죠.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8시 59분경입니다. 초단위는 뭐 FDR 데이터 확인해야 되지만 59분경에 조류 충돌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하겠다. 그렇게. 기존은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항하는 과정에서 좀 불능이라고 그 교신에게 얘기한 게 어떤 얘기인지 여쭤봤습니다. 그 복항하는 과정에서 관제사하고 뭐 지시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그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렇게 작질을 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좀 전개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엔진 불능, 랜딩 기어 불능 이런 등등의 불능과 관련된 교신들은 구체적으로 주고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FDR하고 CVR은 모두 조합해서 규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는 지금은 모든 게 다 지금 추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면 제가 버드 스트라이크 여쭤본 게 57분 경보 뜨고 59분에 메이데이가 오는 건 그 착륙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활주로 초입 상공에서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공항 그 활주로 거의 위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충돌 가능성이 공항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인데 그 경고가 좀 늦게 나간 건 아니지. 왜냐하면 공항 멀리서 발생했던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착륙 직전에 발생한 메이데이 신호였기 때문에 공항 거의 상공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게 압축적으로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나중에 곤란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조류 이동이 불특정하게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하거든요. 그때 통상 이게 추정컨대 그 관제탑에서 육안으로 어느 정도 이게 확인이 되는 이동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렇게 조언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시나리오로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사를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예. 이재원 선생님. 예, 이게 태국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사고가 난 건데, 통상적으로 지금 그 항공기들은 일부는 하늘에서 이제 기름을 비울 수 있고, 근데 이 기종은 기름을 못 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착할 시점에 기름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걸로, 통상적으로 뭐 태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같은 기종의 항공기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좀 파악이 가능하신지요? 예. 저희가 좀 추가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 이혁근 기자님. MBA 이혁근 기자입니다. 블랙박스의 모든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이중 가장 먼저 무엇을 조사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부분부터 조사를 하는지는 일단은 조사관들의 어떤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까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마 종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순서로 이거를 자료를 모아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자들 어떤 판단을 좀, 네. 여쭤보는 취지가 예. 지금 7차례 브리핑을 하면서 네. 블랙박스 안에 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랜딩 기어도 착륙 당시 정황도 교신 내용도 다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국토부가 항공조사 주무부처라면 이 상황에 뭘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지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일단 합동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가 블랙박스의 상태, 또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제 이런 부분부터 오늘 밤부터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 마지막 브리핑인데요. 오늘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블랙박스 상태가 지금 어떤지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공지를 할 예정이십니까?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서울에 가 있고, 오늘 밤에 아마 이제 미국에서 올 거고, 그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될 텐데요.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개봉이 된 상태인지를 아까 3시경 도착으로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없으세요? 부사님. 이게 선생님 서해안이 이제 대표적인 현수에 돌아지고 겨울철에 러시아에서 이제 현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인천공항이 조류 예방 인력이 40명이고 그런데 무항공은 4명이었거든요. 지금 4명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지금 4명에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인력에 대한 기준이 운항 횟수를 좀 고려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맞게끔 이제 운영을 해온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요번에 한번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이런 상황들을 다 점검을 좀 해보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은 또 인력 증원이라든지 또 장비 같은 것도 새로 좀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지 근원적으로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하시는 분이잖아요. 교육은 기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통 초창기 전에 화재위험을 막기 위해 연료를 최대한 80% 이상가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언론에서 나오고 보면 이제 보잉 737 기종은 한국에서 연료를 외부 유출하는 기능이 없는 기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네, 그 배유구가 없는 거 맞고요. 보통 이제 잔여 연료량이 착륙 허용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해서 남게 되면 그걸 배출을 해야 됩니다. 또는 비행을 한 2시간 계속 서해서 비행하다가 착륙을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착륙 허용 중량을 맞춰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00km 항속거리로 비행하는 게 737-800이라서 태국에서 왔으면은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예상은 됩니다만은 얼마나 연료량이 남았을지는 이거는 FDR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KBS 이소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되게 좀 의문점 중에 하나가 세대로 인한 엔진 고장하고 렌즈 기어의 어떤 고장의 연관성 문제 이런 것도 계속 질문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국토부 공식 답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좀 더 조사에 별다 이렇게만 아직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된 조사 상황이나 입장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게 계속 이제 브리핑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정들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블랙박스가 입수가 됐고, 그게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합동 조사에 착수를 할 이제 이런 찰나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신 내용을 저희가 다 공개해달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면담을 하셨다는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말씀 듣기로는 1번에서 내려오다가 19번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19번으로 착륙하도록 허가를 받고 내려온 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장이 1번이 아닌 19번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길래 19번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을 했는지, 이게 오늘 면담 과정에서 확인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 19번으로 랜딩하는 걸 허락을 해줬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사조위로부터 면담 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사조위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면담 결과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이제 마지막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또 보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그 자료가 입수가 되면은 저희가 주요한 어떤 그 내용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보는지 모르겠는데 19번으로 랜딩할 때 그 여객기에서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랜딩을 한 건지 그게 좀 확인됐습니까?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한국경제유선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에 대해서는 경력이랑 비행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관제사에 대해서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사고 대처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지 지금 관제탑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력이 좀 베테랑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조립 패치 관련해서도 그날 근무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날 조립 패치를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기 전에 취했던 경적을 울린다거나 총을 쏜다거나 이런 활동이 있었는지 좀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제사 부분은 항공안전정책관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조사 중인 과정에서 상세한 말씀드리기 뭐 곤란합니다만, 2명의 관제사 근무했었고요. 네, 관제사 경력은 뭐 5년 된 관제사, 그 다음에 3.5년 된 관제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관제사 경력은 5년 또 3.5년, 네, 이 정도 된 경력 관제사들이고요. 그 교신 내용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교신 내용이 주고받고 어떤 상황에서 왜 활주로 19방향으로 내리고 착륙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갔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이렇게 묶어서 규명을 해야 됩니다. 항공기 기체 상황하고 당시 이제 주변 상황하고 관제사 판단하고 그걸 종합해서 해야지 이렇게 부분 밝혀질 때마다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 가지 오보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된 후에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게 그 조류 퇴치, 그 조류 예방, 퇴치, 그 예방 활동,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인원 근무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는 중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규정에 맞게끔 근무했는지를 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블랙박스를 근데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관제탑 교신 내용 같은 걸로 뭐 메이데이를 몇 번 외쳤던가 이거를 확인하신 걸로 아는데 그냥 뭐 동체 착륙을 뭐 정사에서 얘기했다든지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지금 교신 내용으로 또 물방 확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오전에 보잉 그거 기체 특별 점검 한다고 했는데 그 검토라고 했는데 그게 특별 점검 들어가기로 한 건지 결정된 건지 예, 그 특별 점검은 일단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아까 자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3일까지 좀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전수 조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항공안전감독관들 위주로 해서 정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신 기록 또 오늘 아침에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관제탑에 가서 그 관제사 면담뿐만 아니고 그 전부 이제 그 관제 기록도 전부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전체 어떤 관제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지금 착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또 진행되는 오늘 첫 시작일이라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됐는지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교신 내용에 여쭤보는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그 어떤 이유로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엔진이 불가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혹은 랜딩 기어가 작동 안 됐을 때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인 건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왜 랜딩 기어가 작동 안 했는지 왜 엔진이 작동 안 되는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에 랜딩 기어가 안 됐는지 수동으로 당겼는데 안 움직였는지 아니면 엔진이 하나 살아있었는데 하나 죽었는지 이런 결과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다 보고 수개월이 걸린 뒤에 유압이 안 됐던 뭐가 안 돼서 랜딩 기어가 안 됐다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 비행기가 엔진이 안 됐는지 랜딩 기어가 당겼는데 안 됐는지 이런 결과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신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교신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랜딩 기어가 왜 작동 안 됐는지 원인을 여쭙는 게 아니라 당시 교신 내용에서 어떤 게 안 됐다, 어떤 게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하여튼 오늘 이제 사정위 쪽에서 관제 기록들을 이제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전체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소위 쪽에 좀 확인을 하고 또 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벨리안 운장희 기자인데요. 이게 조류 충돌도 큰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조류 이동이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항에서도 이렇게 조류 충돌 위험이 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무안공항은 전력환경 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관련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안 사항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는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그 조류 충돌 사고 그 예방을 위해서 아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조류 충돌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대책들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새들이라는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새들도 있고 다양한 새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들이 공항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새들이 못 들어오게 바깥의 유인 시설들을 좀 제거한다든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공포탄 같은 걸 쏴서 쫓아버린다든지 막 그런 활동들을 병행해서 각 공항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공항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직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정확히 보면 그 철주로 그 연장 공사 때문에 일부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단에 그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연장을 시작하는 그 구간의 일부 구간은 이제 사용을 일단은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총 2,800m 중에 사용 가능한 구간이 정확히 몇 미터인지? 전체 2,500m 정도 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2,800을 그 쪽에 300m가 쓸 수 없었다는 건가요? 19알인가요? 19알 맞아요. 19알 쪽에 300m. 네. 반대쪽은 그 1알 쪽은 2,800m. 그러니까 그 말이 루탐상 전 세계 모든 항공기가 19번 방향으로 들어올 때는 2,500m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번 방향으로 들어올 때 2,800m로 알고 있고. 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질의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기 기자님. 아니 그러면 그 무안공항이 8km를 연장을 해야 되는 공사를 할 거였으면 거의 어차피 거기 평지인데 처음에 왜 그 시작할 때 어차피 국제공항을 생각하고 만든 거였는데 왜 2.8에 그쳤는지 일단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원 확인이 오늘 146명이 됐다고 신원 확인이 완료된 게 146명인데요. 그럼 이게 혹시 나머지 33분 중에 혹시 이게 어려울 수 있는 분도 지금 현재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 저희가 신원을 끝까지 확인을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알고. 예, 그 신원 확인 문제는 제가 좀 현장에 좀 상황을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 예, 경찰 감식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주로 연장 사업은 서남권 거점공항을 육성을 위해서 대형기 취향을 위해서 현재 2,800m에서 8주로 길이를 3,200m로 늘리기 위한 공사입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 어차피 이게 국제공항의 개념으로 갔는데 그 당시의 어떤 BC도 봐야 되고요. 국제공항의 개념은 크기의 개념이 아니고 출입 절차적으로는 출입국 절차가 있느냐, 그리고 그 공항 운영 그 증명 쪽에서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이 절차는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